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3% 상승한 26,651.61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36% 상승한 2,924.53에 거래됐지만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하며 8,038.64에 거래됐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달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 정보 관리들과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방중 직전에 이를 취소한 것에 대해 미 국방부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방중 취소 결정은 미중 간 갈등이 무역뿐 아니라 군사, 정치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무역 협정이 타결된 데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8% 급등한 75.3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브렌트유도 이날 전장 대비 2.8% 급등한 85.04달러를 기록하면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채 가격은 납타 재협상 합의에 안전자산 선호가 물러나며 하락했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장 종가보다 상승하며 3.078%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6번째로 높은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또한 상승하며 2.823%를 나타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틀 연속 지속되면서 하락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3주 만에 이 82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엔터주들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과 캐나다의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시장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브렉시트안과 관련한 영국 내부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기와 그 방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4분기 국내 시장 전망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체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어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무역협정 타결 소식을 좀 전해오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주가 조금 강세를 보였고 보잉주도 조금 오른 것 같은데요. 어제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역협정이 됐으니까 무역협정을 통해서 무역을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오히려 빠졌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술주들은 좀 빠졌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나 항공주들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판매망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한테 그다지 불리한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시장은 이런 무역 협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안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캐나다보다는 더 큰 산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은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할 것이고 우리도 중국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한국은 좀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북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또 중국을 끼어들어 넣었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네 전략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북한이라는 것을 하나의 지렛대로 이용해서 중국과의 어떤 협정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미국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미국을 바라볼 때 항상 미국이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국제 무역과 그다음에 협정과 관련해서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이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를 통해서 민낯이 조금 드러나게 된 것일 뿐인데요. 항상 이런 식이었고요. 그리고 건국의 역사 자체가 그렇죠.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너무 안심을 하시면 좀 위험하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안심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근데 이게 예전하고 괴가 다른 게 다르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에서 주가가 오른다고 한국이 오를 것이고 여타 국가가 오를 것이고 미국의 위험자산이 좋다고 세계의 위험자산이 좋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미국 증시상 신나프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신나프타의 협상이 완료되는 것과, 그리고 미국의 위험자산 가격이 오른 것이 전 세계 위험자산에 좋을 것이냐, 저는 오늘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또다시 95 근처까지 달러 지수가 95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올해 최고치는 96.8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90대 초반에서부터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로화와의 가격도 보면 1.17을 돌파했던 것이 다시 1.15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달러 강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달러 강세 상황에서 위험자산, 특별히 신흥국 위험자산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미국만 좋다. 네, 정말 아메리칸 퍼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시장에 대한 해석과 전망을 하는데 훨씬 더 유효한 그런 해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어찌되었거나 오늘 미국 시장이 좋다는 것이 아시아 증시에 좋을 것은 일단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화 가치는 약세였고 미국 달러 지수는 올랐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올랐죠? 유가가 올랐습니다.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정유 관련주들은 오늘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국내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O일이라든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조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패가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원유 트레이더들에게는 패가 다 보인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뭘 꺼낼 거예요? 전략 비축유 이 다음에는 없죠. 그리고 전략 비축유에 꺼낼 수 있는 양은 뻔하다. 그리고 한 1억 배럴 정도 꺼낼 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란 제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유가 공급망은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뻔히 보고 있는 국제 투기 세력, 특별히 원유 관련 투기 세력들은 어떻게 되죠? 롱이죠. 무조건 매수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밴드를 훨씬 더 상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쉽게 $60 이하로 떨어지기는 만만치 않을 정도로 하단 밴드가 많이 올라오게 됐고요. 위의 상단은 이제 $70대 초중반이 밴드 상단이 아니라 훨씬 더 높여줘야 되는, 뭐 $8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가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WTI 유가가 $75 돌파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원유 가격 상승에서 타격을 입는 기업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좋은 회사들은 괜찮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유 회사들 1차 석유 정제 기업들은 좋고 2차 화학 기업들은 원가 상승에 의해서 마진율이 꺾이니까, 원가가 올라와서 제품가를 못 올리면 마진율이 꺾이니까 어려울 것이고, 3차 그러니까 정밀화학 쪽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되, 정밀화학 쪽도 긍정적인 뉴스까지는 아니다라고 한국 시장에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상황은 유사하게 지속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국제적으로 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된 데는 유로존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10월 달에 가장 큰 이슈죠. 브렉시트와 더불어서 가장 큰 이슈인데, 브렉시트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짝 언급을 드릴 것이고요. 유로존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섰는데, 역시 예산을 확장하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부채를 늘리는 방향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EU 쪽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좋지 않죠. 그러니까 EU에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따른 시름이 10월 상반기 동안에서는 시장에 전체적인 부담을 줄 것이고, 유로화 가치 상승에 어려움을 줄 것이고,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유로화 가치가 잘 못 올라가면 국제적인 위험자산 가격도 쉽게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메커니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유로존 재정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융커는 뭐라고 했냐면 이탈리아가 EU 목표와 멀어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10년 국채 금리가 3.3%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결국 유럽 지역에서 10년물 국채가 3.3%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탈리아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이냐?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한테는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상황들, 경제 상황들은 계속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피크 상황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조금 식을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의 선제적인, 경기의 선제적이고 부동산의 선제적인 부동산 그 가격 지수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황 국면입니다. 호황 국면에서 꺾인 거예요. 그 불황 국면에서 더 꺾인 게 아니고,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9월 달에 PMI 지수가 지금 나오는데요. 전월 91.3에서 59.8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기준점은 이것도 아시죠? 50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보다 한참 높은 상황이고, 전월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전월이 14년 만에 최고치였으니까 과열 국면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이것이 그러면 하락이냐? 아니에요. 50보다는 한참 위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경기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8월 건설 지출도 연율 기준으로 1조 3,180억 달러로 0.1%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자체에 대해서는 뭐 고용 상황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9월 달에 그 FOMC 회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시장은 해석은 했습니다만,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선물 시장에선 79%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만약에 12월 금리 인상이 정말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시장은 언제부터 11월 말부터는 다시 어두워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10월, 11월 장, 4분기 장을 맞이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무역 협상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요. 1994년 이후에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계속 무역 적자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의 경우에는 좀 손을 봐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손봤고 시장 상황까지 함께 좀 짚어봐 주시죠. 제협상 30일에 제협상 타결됐고요. 간단합니다. 내용들은 이제 지금 뉴스로 포착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물론 세세한 사항들은 있겠습니다만, 큰 부분들은,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의 수입을 260만 대로 제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주식, 포드나 GM 주식이 오른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농업계가 캐나다 낙농업 시장에 진출할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수입은 막고 수출은 더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런 언사들에서는 정말 언어의 마술사죠. 개인들이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 기축통화국에서 통화 발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없어서 돈이 돌지를 않고 경제가 돌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축에 대한 위치도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축은 계속해서 통화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통화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적자 예산일 수밖에, 적자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나가야 되는데, 자국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가 나겠습니까? 계속 쓰는 거니까 무역은 적자가 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축통화의 운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와 같은 국제통화 시스템이라면. 근데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는 거죠. 얘기 안 하고 자기네가 계속해서 적자를 냈으니 이것을 바꾸자라는 거니까 결국은 말 자체가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트럼프의 레토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어찌 되었거나 통하고 있죠. 국제무역에서 계속해서 통하고 있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양보를 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얻어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중국과도 가시적으로 자기네가 충분히 뭔가를 얻어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아니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시간을 꽤 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상황 함께 살펴봤는데 유럽에서도 여전히 또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브렉시트일 텐데요. 메이 총리는 계속해서 소프트 브렉시트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브렉시트 장관은 이 소프트 브렉시트를 좀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EU 측이 우호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노딜 브렉시트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 브렉시트 나왔을 때 상황보다는 굉장히 녹록해졌어요. 소프트 브렉시트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테레사 메이가 체커스 계획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랍이라는 사람이 이제 브렉시트 장관이죠.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테레사 메이하고 이렇게 척을 지는 그런 상황이냐,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뭐냐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특별히 외교적인 입장에서는 겉다르고 속다를 수 있는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국의 제안은 역사적인 합의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EU 전체 국가가 유리한 최종 협상을 도출하는 안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결국 EU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 비슷한 걸 가지고 와야 되니까 강경한 흐름들로 만들어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말로는 이렇게 자꾸 EU에서 자기네들 가두려고 한다면 우리는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분위기상으로는 떠나면 안 되는 분위기로 자꾸 가고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장관들의 언사들을 파악해 보면
브렉시트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사실은 그동안의 브렉시트 얘기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10월 달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최근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충격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브렉시트 결정, 투표 결정에서도 보았듯이 그 섬나라 그 영국 사람들이 겉과 속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좀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각각의 사람들이 좀 다른데 분위기는 협상을 해야 되는 분위기로 점차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몇 가지 앞으로 조금 더 흘러나올 언사들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처음에 당초 10월 달 시작하기 전에 우려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오늘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서 앞으로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4가지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오늘 장 개장 현재 약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먼저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국내 시장 뭔가 참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강하게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수는 크게 하락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시장에 대해서 약세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 주가가 그래도 버텨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겠지만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많은 투자자분들, 왜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요,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공매도라든지 대주라든지 주가 하락을 예측해서 액티브하게 그 하락에 배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가 하락해 수익을 내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순하게 여전히 아직도 주가가 상승해야지만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는 측면이죠. 자,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국내 시장은 뭔가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요, 2300포인트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답답한 국면이고, 코스닥 시장도 대망의 800포인트 진입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내 증시만 유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불안감. 더군다나 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이런 약세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들 선진국 시장에 하락할 때 국내 증시는 급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점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지만 10월 달을 포함해서 이제 4, 4분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오늘이 10월의 두 번째 날, 10월 2일입니다. 절기상으로나 계절적으로 본다면 아주 10월 달은 환상의 달입니다. 운동하기도 좋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 등산하기도 좋고 야외 활동하기 너무나 좋은, 지난 9월까지 찌는 듯한 무더위로 고생하셨던 많은 국민들한테, 그렇죠? 시민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절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됐는데 주식시장은 여전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수가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은 흙 속의 진주 찾기 장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여름 모래사장, 백사장에서 반지 찾기 아니면 다이아몬드 찾기,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은 선별화된, 차별화된 시장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매장은 철저하게 전문가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다시피 보이는 것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개인,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보이는 것이 적다면, 그쵸, 목표 수익을 좀 짧게 잡아가는, 그래서 확연하게 눈에 보일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이런 매매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처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처럼 좀 시장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MLCC 관련주들이 조금 뜨겁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바로 수요 감소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쟁사가 새로운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이 분석에 따르면은 수요가 오히려 50% 정도 늘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올해 가장 큰 핵심 이슈를 떠올리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초 상반기뿐만 아니라 지난 8월달, 9월 초까지 강세를 보였던 말씀해주신 MLCC, 세라믹 콘덴서죠. 이것은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 세라믹 콘덴서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이제까지 고공행진을 펼쳤어요. 그래서 지난 7월에는 16만 6천 원까지 올라갔고 8월에는 16만 4천 원, 9월에는 16만 4천 원, 8월에는 16만 4,500원, 그리고 9월에는 16만 4천 원. 고점이 조금씩 낮아져요. 불안해요. 근데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으로 본다면, 주간으로 본다면 5주 연속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상승세에서 이제 하락 반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MLCC가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MLCC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세를 급격하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분석 작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MLCC, 이 세라믹 콘덴서 분야의 세계 1위 업체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무라다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무라다가 400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MLCC 공장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국내 MLCC 업체의 대표 주주를 할 수 있는 삼성전기가 중국 텐진에 그렇죠? 5,700억 정도의 투자를 실시해서 공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이미 결성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MLCC 분야의 수요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잇따라서 이 업체가 공장을 증설함으로써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시장 우려감이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 행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이 삼성전기에 대한 공매도 증가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력이 완벽하지 않은 장세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최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MLCC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요. 지금 증설로 인해서 공급이 되는 현상은 2021년까지 한 15% 정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 세라믹 콘덴서가. 근데 수요는 2021년까지 50%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분석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 투자는 눈으로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분들은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면 이들 삼성전기를 포함한 세라믹 이 MLCC 세라믹 반도체 이런 관련 업종들이 충분히 실적이 올 4분기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장에서는 반등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장에 못하면 오후장에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80% 정도가 이제 반등 시점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반등이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반전될지 여부는 좀 더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MLCC 관련주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렇죠. 이번 반등의 탄력들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이 아니라 반등의 힘을 보면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반전을 해서 다시 상승 전환될지 아니면 반등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연후에 신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4분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증권사들은 코스피 예상 밴드를 최대로는 2,400선 그리고 최하까지는 2,250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에 대한 근거는 3분기 실적 발표이고 하락에 대한 근거 또한 이 실적 발표인데요.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또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4분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4분기에 들어보죠. 이제 장은 10월, 12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근데 이 10월 달과 11월 달 이 4, 4분기는 결정이죠. 왜냐하면 연말 12월 되면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연휴라든지 크리스마스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딩, 클로징을 많이 합니다. 12월 중순이 되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거래일 수 본다면 한 40에서 50일 정도가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4, 4분기에 대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예상이.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4, 4분기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국내 증권사가 코스피를 기준으로 한 2,700선까지 갈 것이다. 지금이 어제 종가가 2,338포인트입니다. 그럼 2,300 한 40포인트로 친다면 2,700포인트까지는 한 300, 한 5, 60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는 있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단은 2,200선까지 보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30포인트 정도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2,300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는 연말 4, 4분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소 보수로 바뀌었다. 상단은 2,700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일부 증권사에서는 상단을 2,400포인트로 보는 증권사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지금 증권사 간에 4, 4분기에 대한 전망이 너무 천양지차입니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만큼 각 증권사의 전문가들도 4, 4분기에 대한 전망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 점을 여러분 투자자분들께서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각화가 확연하다는 점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서 제가 모두 언급해드렸다시피 철저하게 차별화된 그런 종목별 장세에 대응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에서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3분기의 실적 호조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고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정치 변수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해소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이탈리아의 재정 확대 적자진행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유와 마찰을 보이고 있는 이런 글로벌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국내 증시에 악재를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4, 4분기에 대한 국내 증권사의 전망은 다소 보수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이 전문가들도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종목별 대응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시는 거죠. 오늘장 투자 전략도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그죠? 네, 철저하게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서도 계속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증시 체력이 강하지 못해요. 코스피 시장의 기준으로 거래량이 4억 주 이상이 적어도 5 영업일 동안 3일 연속 3일 동안 5 거래일 동안 적어도 3일 정도는 4억 주 이상의 거래량이 유입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지난 5월 달 이후에는 근 3, 4개월 동안 4억 주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거래량이 2억 주대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 체력은 이렇게 강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국내외 뉴스에 따라서 국내 시장은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도 체크해야 될 체크포인트 먼저 살짝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속 강조해드리는 거죠.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국내 증시는 그렇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외풍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그대로 상승과 하락과 직결되는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투자 동향을 살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00원대에서 1,11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어제 2원 90전이 상승했습니다만 1,111원 80전 좀 더 내려와서 1,100원대에서만 움직여준다면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이머징 마켓 시장, 특히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대거 자금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이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 기인한 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환율 시장 체크해 주시고 바라고요. 앞서서도 오늘 최고 이슈가 나프타죠.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입니다. 근데 이 나프타라고 하지 않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라고 하죠.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북미 국가의 자유무역 협정을 이렇게 USMCA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USMCA 극적으로 타결됐죠. 멕시코와는 합의를 봤는데 그죠? 9월 말까지 협상 예정일인 카나다와는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카나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봐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나프타 다시 말해서 신흥 USMCA 협정 체계는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 중요한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5일날 오늘은 아니죠. 이번 주 5일날 9월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자,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제롬 파월 페드의 의장이 앞으로는 어떤 기준 자체를 금리 인상, 미국 경제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어떤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경제 지표로 하겠다 하는 이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지표라든지 그렇죠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 5일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파월 의장과 그리고 랜들 펄스 부의장이 하원에서 연설을 합니다. 제로 의장과 부의장이 오늘 연설을 하기 때문에 미국을 이끄는 경제 대통령이 그렇죠? 과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유입니다. 이유 가지고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죠. 이탈리아가 재정 적자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이거 유로존의 정책과 트러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진정이 될지 어떻게 확산이 될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국 보수당의 전당대회가 있죠. 남이 나라 보수당의 전당대회에도 왜 관심 갖냐면 그렇죠. 이 영국 수상이 과연 이번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브렉시트의 문제가 비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보수당의 전당대회 결과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이 금주에 체크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투자 전략입니다. 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전히 국내 시장은 상승 기조입니다.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리면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증시 체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사는 것은 부담이라는 겁니다. 못 간다죠. 선별적으로 가는 종목은 가는 그런 차별화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에 한정된 그런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변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10월달 들어서 찬바람이 불면서.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의 하나의 굳건한 테마주를 자리하고 있는 것이 건설입니다. 물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리고 이 정부에서 트러블을 보이고 있죠.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그러나 결국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북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11월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여전히 대북 협상에 따른 최대 이슈이죠. 건설주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최근 국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관심주가 지주사입니다. 이 지주사들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더뎌요. 늦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계열사들이 수익을 가지고 배당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지주사다 보니까 개별 회사들, 각계 자회사들의 실적이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주사들이 그동안 엄청난 과제 낙폭이고 그리고 이미 국내 대기업들도 지금은 친주주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배당 투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옆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가장 매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대기업의 지주사들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턴아웃도 바닥에서 턴아웃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입니다. 조선업종들도 보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이 국내 대표적인
조선업체들도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박스 공장에서 움직이기 쉬운 통신이라든지 정유라든지 화장품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로 섹터를 특화시키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종목으로 특화시키는, 그런 종목으로 한정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구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체크 포인트 함께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 경제 이슈와 함께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특징주까지 함께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10월로 들어서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10도, 춘천 6도, 전주 12도로 낮은 기온에 가을이 깊어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산지와 내륙으로는 기온이 더욱 낮겠습니다. 강원 철원으로는 1.9도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하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크게 낮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고 한낮에 강릉 23도로 어제보다 3도나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합니다. 다만 한낮에 광주, 부산,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 수요일에는 전국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서울이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목요일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 금요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주말에는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